안녕하십니까, 덴탈장 이승윤TV입니다. 오늘 갑자기 코로나 감염자 수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생각보다 쉽게 사그러들 것 같진 않고요. 또 중국 유학생이 오게 되면 왠지 사태가 장기화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이 좀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해 봅니다. 오늘은 좀 기획을 해서 시리즈로 치과와 관련된 내용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래야 치과에서 고생을 덜 한다 라는 시리즈로 블로그에 예전에 올렸던 글들이 있는데요. 그걸 좀 영상화해서 유튜브에 여러분들과 내용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래야 치과에서 고생 덜한다 1편으로 사랑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니 뽑을지 말지, 그리고 사랑니가 왜 이렇게 아픈지, 그리고 사랑니 뽑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니가 왜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니 자체가 나면서 잇몸을 좀 찢으면서 납니다. 그래서 사랑니가 나올 때 통증이 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랑니는 잇몸을 찢고 나오면서 이만 통증이 상당히 심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랑니 부위가 잘 닦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면 이 사랑니가 잇몸에 덮여 있어서 덮여 있는 부분 안쪽으로 음식물이 끼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사랑니 자체가 위에 사랑니는 뒤에를 향해서 나고요. 아래 사랑니는 앞을 향해서 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니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나 혹은 양치질을 해도 위에 사랑니가 닦이기 힘든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랑니가 잘 안 닦이니까 쉽게 충치에 생기기가 쉽죠. 그리고 음식물이 항상 껴 있으니까 잇몸이 붓고 아프게 됩니다.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사랑니가 잇몸을 찢고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사랑니가 나는 것 자체가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니가 찢고 나올 때 잇몸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덮여 있다 보니까는 이 틈 사이로 음식물이 끼게 되고, 이게 이제 음식물이 끼게 되고 염증이 생기면서 구취도 유발하게 되죠. 제가 파노라마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사진 한 장에 모든 치아를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이제 아래 사랑니는요, 전방을 향해서 앞에 치아에 걸려서 이렇게 잘 안 나오게 되고요. 위에 사랑니는 약간 뒤에 쪽 45도를 향해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치질을 한다 하더라도 아래 사랑니는 이쪽에 낀 음식물은 절대 나오지 못하게 되고, 위에 사랑니도 이렇게 닦다 보면 이렇게 닦다 보면 제일 뒤에 있는 사랑니 부위는 씹는 부위가 음식물이 잘 안 닦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니 부위는 항상 충치나 잇몸 질환이 생기기가 쉽고, 이런 이유로 구취도 많이 유발하고 잇몸 질환도 유발하기 때문에 가급적 사랑니는 뽑는 것이 좋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 사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다른 분들 사진을 봐도 그렇죠. 사랑니가 이렇게 앞에 걸려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걸려 있죠. 이 틈 사이로 음식물이 끼게 되면 음식물이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사랑니가 이렇게 뒤에 쪽을 향해서 이렇게 나다 보니까 이쪽 방향으로 나고 있죠. 나다 보니까는 양치질을 했을 때 이게 잘 안 닦이게 됩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이렇게 양치질을 쓱싹쓱싹 할 때 위에가 잘 안 닦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랑니는 충치나 잇몸 질환에 생기기가 쉽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랑니는 가급적이면 뽑는 게 좋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사랑니가 뽑기 어렵냐, 이제 이거에 대한 건데요. 사랑니를 보면 사랑니는 뽑을 때 이제 세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니가 이렇게 묻혀 있을 때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뼈에 의해서 덮여 있고요.
치아가 이렇게 뽑히려고 하는 방향에 하늘색으로 표시된 앞에 있는 어금니에 걸려서 또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기구 조작을 하기 힘들게 기구 조작을 할 때 또 위협 요인이 되는 밑에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신경은 사랑니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치할 때 되게 무서운 요인이 되기도 하죠. 보통 우리가 잇몸을 제끼다 보면 사랑니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보이게 돼요. 이 부분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쪽에 치아 뼈를 삭제하기도 해서 최대한 치아 사랑니에 보이는 부위를 확보를 하게 되고, 확보를 한 다음에 치아를 커팅을 해서 이 머리 있는 부위를 먼저 빼내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뿌리도 이렇게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이쪽에서 우리가 화면을 보다 보니까 뿌리가 잘 보이지만 실제로는 환자분이 입을 크게 벌리면 이 뿌리는 거의 막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뽑게 되는데 뿌리가 또 잘 안 나오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뿌리를 또 반으로 쪼개서 하나씩 뽑기도 하죠. 그래서 사랑니를 뽑는다는 거는 웬만하면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좀 경험이 있으신 원장님한테 뽑는 게 좋죠. 그래서 사랑니를 뽑을지 말지, 사랑니를 뽑을 거냐 말 거냐 하는 논쟁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뽑는 게 좋습니다. 뽑는 게 좋은데 간혹 환자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랑니를 뽑지 않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앞에 있는 어금니가 잇몸 질환이 생겨서 뽑게 되면 그때 사랑니를 이용해 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애시당초 사랑니를 젊을 때 뽑았다면 앞에 치아에 잇몸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낮기 때문에 그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니를 이용해서 브릿지를 이용한 치료는 그렇게 추천되지는 않고요. 요즘은 되게 치아를 상실하게 될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수복 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젊을 때 사랑니를 뽑는 게 좋습니다. 진화의 잔존물이라고 하는 이 사랑니는요,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턱이 예전보다 저작하는 강도라든지 저작 패턴이 줄어들면서 턱이 작아지면서 진화의 잔존물로 사랑니를 계속 날려고 하다 보니까 작아지는 턱에서 사랑니가 삐뚤어지게 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은 사랑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좀 꾸준히 이래야 치과에서 고생을 덜한다 라는 시리즈로 기획 연재를 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